안녕하세요. 저는 과학가르치 정모 프로그램 주최자 아이디 펭귄 천사 이정모입니다. 평소에 아이들 질문 때문에 힘든 경험 참 많이 하시죠? 하필 그 질문이 과학적인 질문일 때는 정말 황당한 경험에 빠지게 되실 겁니다. 이런 경험이요, 단지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 모든 부모님들이 같이 겪는 똑같은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정답이 있는 건 아니지만요, 우리 과학관에서 일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여러분과 함께 그 문제, 그 고민을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학교육과 관련된 우리 엄마 아빠들의 고민, 아이들의 진로에 대한 우리 엄마 아빠들의 걱정, 이런 문제들을 함께 풀어보도록 하죠. 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같이 이야기해 볼 수는 있죠. 그런 우리 엄마 아빠들의 고민을 함께 풀어보고자 과천과학관은 10번의 정기 모임을 마련했습니다. 그러면 저 펭귄 천사와 함께 그 문제를 풀어볼 첫 번째 정기 모임을 시작해 보도록 하죠. 안녕하세요. 아이디가 13존마님이시죠?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예. 저 어떤 일 하세요? 저는 작은 회사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30개월 된 호기심 많은 공룡을 엄청나게 좋아하는 아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아이 키우면서 직장 생활하고 또 직장도 자기 회사를 운영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닐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좋은 엄마가 되는 게 항상 어려운 문제인. 예. 그러다 보니까 그 아이의 질문이 좀 더 답답하고 더 어렵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어떤 고민이 있으세요? 아이가 좀 더 잘하고 말을 하게 되니까 주변에 일어나는 자연 현상에 대한 질문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그 질문에 답을 하기가 너무 어려워진 거예요. 어떤 질문이요? 제가 최근에 받은 곤란한 질문은 길을 걷다가 갑자기 엄마, 그림자가 왜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갑자기 답을 하려니까. 예. 아니 30개월이라면서요. 애가. 네, 30개월. 30개월 2살 반. 2살 반 됐죠. 예, 2살 반 때 그런 심오한 질문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요, 관장님. 네. 그게 진짜 심오한 어떤 과학적인 질문인지 예. 그냥 현상을 관찰하고 하는 질문인지 네. 일단 그것도 좀 궁금하고, 네. 만약에 과학적인 질문이 아니고 그냥 현상에 대한 질문이라면 그 질문을 토대로 이 아이가 과학적인 사고를 지속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게 엄마가 해줄 일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걸 어떻게 해야 될지 막막해요. 그나마 좀 다행이다 생각하는 게 전 이런 거예요. 와, 관장님, 우리 애가 30개월인데요. 이런 어마어마한 질문을 했어요. 우리 애 천재 아니에요? 사실은 이런 질문 많이 받거든요. 제가 딱 다른 것은 일단 해줄 수 있는 답은 천재는 아니라는 거예요. 네. 천재일 리가 없다. 그러니까 주로 이런 거죠. 저는 주변에 천재를 아직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제 친구의 절반이 과학자인데 천재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 세상에 천재가 있겠지만 제 눈에 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드문 천재가 딸일 가능성은 매우 적다. 저는 뭐든지 대답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맞는 답이 아니더라도. 뭔가 답을 해주면 좋은데, 근데 이건 너무나 어려운 문제예요. 특히 그림자 이런 문제는.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요? 이거 방법들은 있어요. 아리스토텔레스가 이런 말 했어요. 모든 변화에는 4가지 원인이 있다는 거예요. 진료인, 형상인, 작동인, 목적인. 그런데 이런 컵이라고 하는 진료인에다가 빛이라고 하는 작동인이 있어 변한다. 이렇게 설명할 수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저도 이거 매수한 거거든요. 아는 것이 없는 아이한테 네. 그런 원리를 설명한다는 게 무척 답답한 그렇죠. 일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아이들의 경험 안에서 얘기해 주는 게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완벽한 진리는 아니더라도. 근데 우리는 그림자 같은 거는 내 보기에 집에서 충분히 해볼 만할 것 같아요. 일단 이런 거죠. 이렇게 햇빛이 좋은 날이다. 햇빛이 좋은 날에 창가에다가 컵을 하나 딱 얹어놔요. 이제 그림자가 생기잖아요. 되게 그림자에 쭉 비치니까. 근데 컵을 치워요. 컵을 치우면 그림자가 당연히 안 생기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그림자가 생기려면 뭔가 물체가 있어야 돼라는 건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게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진료인이죠. 하지만 우리 그런 얘기 할 필요 없어요. 또 하나 이제 거기다 이제 빛을 가려버려서 커튼으로. 커튼으로 빛을 가리면 빛이 약하니까 컵이 있어도 그림자가 생기지 않겠죠.
이게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는 작동인인데 우리는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애한테 얘기하는 것은 그림자가 생기려면 햇빛이 있어야 되고 햇빛을 막는 뭔가가 있어야 돼. 그 뭔가가 뭐냐면 컵이라든지 사람이라든지 뭔가 빛을 막아주는 게 있어야겠지. 그것도 뭐가 필요하냐면 바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바닥과 뭐 어떤 빛을 막는 물질과 빛이 있어야 된다는 뭐 자연스럽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고, 아이가 물어봤을 때 엄마 아빠가 뭔가 노력을 막 해서 같이 설명을 하려고 하는 모습로만도 아이들에게는 충분히 이야기를 들으면서는 행복하게 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30개월 되는 아이에게 무슨 과학적인 딱 답이 필요하겠어요. 답이 없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몰라도 돼요. 정말 너무 안심시켜주는 그런 답변인 것 같습니다, 저한테.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이제 아이들 눈높이에서 뭘 맞춰서 하려고 그래요. 근데 이게 정말 어려워요. 아이들 눈높이 맞춰 그러는데요. 어떻게 다 큰 사람이 애들 눈높이에 맞추겠어요. 맞습니다. 제가 이렇게 그게 정말 어려운 게 한 번 올라가면 못 내려와요. 제가 유학할 때 6년간 3,000원짜리 와인을 마셨어요. 평생. 6년 동안. 근데 그게 와인인 줄 알았어. 근데 어느 날 한국에 친구가 와서 어쩔 수 없이 10,000원짜리 와인을 샀어요. 그때 깨달은 게 있었어요. 내가 6년 동안 마셨던 건 와인이 아니었구나. 그러면서 다시는 3,000원짜리 와인을 집지 못했거든요. 눈높이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눈높이가 어릴 때부터 쫙 올라왔습니다. 근데 갑자기 어떻게 아이들 눈높이로 우리가 내려갈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훈련 받은 사람이 내려가는 거라고 생각해요. 교사들인 거죠. 근데 우리 부모님들은 사실 교사가 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눈높이로 내려가지 못해요. 그러니까 너무나 거기에 얽매이지 마시고 자기의 눈높이에서 할 수 있는 거를 해주면 돼요. 그럼 아이들도 똑같이 책임 있는 거예요. 아이들도 눈높이를 점점 더 높여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는 눈높이를 내리고 아이들도 눈높이를 높여가면서 그 간격을 줄여가는 게 바로 부모와 아이들의 대화의 결과물이겠죠. 정말 저는 정말 좀 속이 시원해지는데요. 이런 설명을 들어서 좀 안심이 됩니다. 근데 그러면 지금 관장님 말씀하신 거는 꼭 정답이 아니어도 어쨌든 부모가 아이와의 소통을 하면서 뭔가 노력을 해주면 그게 도움이 된다는 말씀이세요? 그럼요. 예. 그 과학은 정답이 아닙니다. 누가 내가 이게 정답이라고 이야기하겠어요. 우리가 아는 것만큼 우리가 상식적으로 받아들이는 게 사실은 과학적인 답이거든요. 그러니까 과학은 진리가 아니니까 거기에 너무 얽매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질문은 과연 그러면 엄마나 아빠가 어떻게 답을 해주는지에 따라서 아이의 과학적 사고가 더 잘 되고 혹은 과학적 사고를 저해할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는지 이게 사실 되게 궁금하거든요. 학교에서요. 초등학교에서 과학을 언제 가르치냐면요. 3학년 때 가르칩니다. 처음. 1학년, 2학년 때는 과학이 나오지도 않아요. 이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다 비슷해요. 왜냐하면 최고의 교육학자들이 딱 연구를 해보니까 적어도 초등학교 3학년은 돼야 이야기해 줄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마음이 급하잖아요. 내 애가 천재 같아. 천재 같은데 이렇게 놔두면 방치하는 거. 이거 부모로서의 너무나 책임감이 없는 것 같아. 이렇게 뛰어난 아이를 이렇게 놔두면 되겠어. 이렇게 멋진 질문들을 해나가는데 그러니까 마음이 급해서 막 실험하는 학원도 보내고 막 과학책도 많이 사주고 막 그래요. 제가 서대문 자연사박물관 있을 때 봤어요. 꼬마 아직 유치원생이에요. 유치원생인데 쫙 보고 나서 재밌게 갔잖아요. 아빠도 의기양양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좋은 경험을 시켰어. 딱 안고 나가면서 그러는 거죠. 이렇게. 야, 철수야. 오늘 자연사박물관에서 뭐가 제일 좋았어? 근데 아빠가 대답한 대답은 삼엽충이요, 암모나이트요, 브라키오사우루스요 이런 답이었는데 애 대답은 공룡 미끄럼틀이요였어요. 그 표정이 보여요. 아빠가 이 실망한 표정. 야, 내가 아빠가 하루 종일 주차기도 힘든 곳에 와가지고 널 데리고 다 설명해줬는데 정작 공룡이 아니라 공룡 미끄럼틀이 더 재밌었다고, 더 기억에 남는다고 하는 거죠. 근데 그게 그 발달 단계에 그게 맞는 거예요. 아이들은 어떤 지식을 받는 게 아니라 온몸으로 받아들이고 싶어 하거든요. 왜 공룡 미끄럼틀이 좋겠어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미끄러져 가면서 내 촉각 경험을 했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런 경험을 주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과학을 재밌게 즐겨야 되는 거예요. 미끄럼틀 타는 곳이어야 되는 거예요. 과천과학관에 유아체험관이 있어요. 옛날에 거기 이름이 어린이 과학 탐구관이었어요.
주로 이제 3학년 이하의 아이들이 오는 데인데 아니 3학년 이하의 아이들은 원래 과학을 탐구하면 안 되는 애들이에요. 교육 과정에서 그냥 과학을 재밌게 즐겨야 된대요. 그래가지고 거기를 유아체험관을 만든 다음에 아주 미취학 아동만 들어올 수 있는데 아예 설명문이 하나도 없어요. 왜? 원래 이 아이들은 글 쓰든 읽으면 안 되는 아이들이야. 발달 단계상. 근데 무슨 설명문을 붙여놓겠어요. 근데 가끔가다 엄마들이 항의해요. 아니 아이들에게 읽으라는 게 아니라 내가 엄마가 읽고서 설명해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명문 좀 붙여주세요 하시더라고요. 또 제가 그랬어요. 아니 어머니는 지금 아이한테 설명 못 해주시잖아요. 엄마도 모르는 걸 왜 아이한테 알려주시려고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뭔가 이런 것들을 눈으로 몸으로 경험하고 있으면 이게 자기의 다 문화적인 요소가 돼서 자기가 과학을 즐기면서 살 수가 있는데 과학을 하나의 목적으로 두고서 얘를 과학적으로 지식을 줘서 과학자를 키우고 싶어 마음을 갖는 순간 아이들은 과학에 질리기 딱 좋아요. 근데 21세기에 살기 위해서는 과학을 즐길 수 있어야 되거든요. 과학을 즐기게 하는 방법은 뭐냐면 질리지 않게 하는 거예요. 제가 노래를 막 좋아해서 합창단에 들어갔는데 합창단에 들어간 순간부터 질려버리더라고요. 연습을 너무 많이 시키는 거예요. 노래를 처음부터 끝까지 하는 게 한 대목 또 하고 하니까 막 가기 싫어져요. 이럴 바 내가 이러려고 합창단에 들어온 것도 아닌데 직업도 아니고 그러면서 점점 멀어지게 됐던 경험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을 질리지 않게 과학을 재미있게 느끼게 해주는 게 아이들에게 오히려 과학 지식이나 과학 원리와 친하게 해주는 방법이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해요.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물어보군요. 원래 과학자가 되고 싶었냐고.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우연히 과학자 됐어요. 네. 저는 엄마가요. 중학교를 못 다니셨어요. 엄마가 중학교를 못 다니셨으니 저한테 해주는 말이 어땠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많이 엄마한테 질문했고 엄마는 계속 끊임없이 답을 해주셨어요. 나중에 보면 엄마 다 틀린 거 엉망진창이야. 하지만 저는 엄마에게 아직도 고마워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저는 엄마를 꼭 찌르면 엄마가 뭔가 대답을 해줬어요. 내가 엄마한테 뭘 물어봤는데도 몰라 신경 꺼 바쁜데 너 왜 그래 했으면 저는 영원히 엄마한테 질문하지 않았을 것이고 저는 질문하는 연습을 못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거는 끊임없이 질문을 하게 냅두는 거. 질문을 촉진시키는 게 부모의 역할인 거지 답을 주는 게 부모의 역할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질문을 했을 때 엄마 잘 모르겠는데 야 그러면 어떻게 할까? 이거 할머니한테 물어볼까? 아니면은 유치원 선생님한테 물어볼까? 야 우리 도서관 가서 책을 한번 찾아볼까? 과학관을 한번 가볼까? 이런 식으로 뭔가 모든 게 답이 있는 건 아니다. 엄마 아빠한테. 하지만 엄마 아빠가 이렇게 한번 길을 찾아보자. 이런 걸 보여주면 걔도 나중에 그러겠죠. 뭔가 문제에 봉착했을 때 내가 문제에 봉착해서 끝이 아니라 또 다른 길을 찾아보게 하는 시도를 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그게 부모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좋은 답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그 다음에 또 아이들이 막 질문하는데 우리 다 대답 못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아예 다 알으면 안 되거든요. 좀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과천과학관의 유튜브 보시면 다양한 것들이 있으니까 평소에 조금씩 오가다가 들으시면 애들이 물어봤을 때 뭔가 재밌게 대답할 수 있는 거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유튜브 시청 오늘부터 꼭 하도록 예. 하겠습니다. 오늘 찾아와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자, 그럼 오늘의 마무리는 오늘 저 펭귄 천사가 소집한 과학관 정모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정모에도 과학을 위한 아이들과 학부모들의 다양한 이야기를 나눠보는 모임을 가져봅시다. 우리 아이들이 과학을 느끼고 생각하고 배우고 이해하고 즐기는 그날까지 과학관에서 정모합시다.